안녕하십니까. 인포마켓의 강용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양극재 주식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저번에 이제 결론을 내어드린 게 뭐냐면 양극재 시장 2030년 가서 그렇게 크지 않다. 국내 양극재 업체들이 노릴 수 있는 시장 규모가 최소 80조에서 최대 한 114조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어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좀 더 후속 논의를 하기 전에 우리가 그 2차 전지 투자를 하다 보면 헷갈리는 숫자가 있거든요. 그걸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저번에 결론 낸 게 어떤 오류가 있지 않냐, 강 대표가 뭔가 계산을 잘못했을 것이다, 다시 해봐라, 그런 댓글이 많아서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다른 방식으로 해볼 거고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주식이 싸냐 비싸냐, 그리고 강 대표 같으면 어떻게 하겠냐, 요거 결론을 내어드리고요. 앞으로 2차 전지, 전기차 모두 통틀어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넘버스입니다. 넘버스. 제가 이제 적어드린 숫자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보세요. 296. 이게 이제 뭐 암호 같은 숫자죠. 가급적 이 숫자를 머릿속에 받고 숫자를 자꾸 떠올리려고 합니다. 296은 뭐냐면, 저번에 제가 이제 에너지 밀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킬로그램당 와트 C. 1와트가 100g짜리 정도를 1m 높이로 들어올리는 힘이라 있고, 와트 C는 1시간 내내 그런 동작을 반복할 수 있는 에너지량이라고 있는데, 뭘 나타내는 거냐?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4680, 테슬라가 이제 포럼을 제시를 했고, 이제 사이버 트럭에 들어가서 무거운 트럭을 끌 수 있는 그런 에너지 밀도, 꿈의 에너지 밀도 296, 요걸 말하는 거고요. 요거는 4680이 아직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요건 미완이고요. 그 다음 269는 뭐냐? WH 킬로그램. 요거는 이제 우리가 4680 나오기 전에 2170에 찬란했던 것도 에너지 밀도, 요거에다 불과 얼마 안 올라가는데도 이 정도만 해도 일론 머스크는 반값 배터리가 가능하다, 그런 장담을 했거든요. 244 WH 킬로그램. 요게 뭐냐면요, 2022년에 4680이 일론 머스크가 장담한 대로 잘 되지를 않았어요. 테슬라를 자주 분해해서 분해 엔지니어로 각광을 받던 샌디 몰로 씨가 한번 분해를 해봤어요. 왜 4680 성능이 안 나오나. 근데 그 미완성, 그 4680의 에너지 밀도가 244로 나온 겁니다. 이 244의 에너지 밀도만으로도 제작 방식이라든가 결합 방식 이런 걸 좀 달리 했더니 이게 비약적으로 단가가 인하됐죠. 단가가 엄청나게 인하됐습니다. 그다음 150은 뭐냐 하면, 이게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인산철 배터리. 중국에서 이제 이거 많이 하잖아요. 원래 에너지 밀도입니다. 굉장히 낮죠. 그래서 너무 낮기 때문에 요것 가지고는 뭐 동네 마실 가는 전기차나 제작할 수 있지, 긴 레인지를 운전할 수 있는 본격파 전기차는 못 만든다라는 정설이었거든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숫자입니다. 요거 또 수수께끼 같은 건데요. 요게 뭘 말하냐면, 아까 에너지 밀도였고요. 이제 정반대로 1kWh의 에너지를 생산할 때 드는 달러 비용, 요걸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단위 에너지 생산 비용인데 130불에서 140불이 드는 단위 에너지 생산 비용이, 생산 방식이 뭐냐면 2170 원통형 배터리를 사용했을 때 딱 이 정도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170 무게가 다르잖아요. 원통형 하나에. 그걸 1kWh로 이게 통일했을 때 드는 비용이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요, 4680, 지금 아까 미완성 4680 있잖아요. 그거를 했을 때 드는 비용이 요거랍니다. 1kWh를 미완성 4680으로 생산하려고 했을 때 드는 생산 비용, 이게 104달러고요. 80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 있죠. 인산철 배터리 방식으로 1kWh를 생산하려고 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싸죠. 그 다음에 60은 뭐냐면요, 건식 공정이라든가 그 다음 실리콘 응급제 이런 것들이 완성이 돼서 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획기적인 형태의 4680, 요 4680이 완성됐을 때 이 4680으로 1kWh를 생산하려고 할 때 60불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반값 하는 건데요. 진짜 2170보다는 반값 더 밑이에요. 그 다음 40은 뭐냐면요, 중국에서 주장하는 건데 비아드에서 만드는
블레이드 배터리 이런 것들이 단위당 생산 비용이 $40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 익스트라 인산철이 되겠죠. 값비싼 코발트 대신에 인산철을 넣어서 인산철 배터리거든요. 이제 이런 거 넘버를 외우셔야 되고, 양극재 숫자를 좀 외우셔야 되는데, 양극재 1만 톤에 여러분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6,550억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1톤으로 바꾸면은 6,55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요건 좀 외워두셔야 되고요. 어쨌든 3원계 양극재는 6천만 원 중반이다. 1톤당. 요거 외우시면 됩니다. 6.9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이니켈 양극재를 사용해서 그 배터리를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 에너지 양을 만들 수 있겠냐 요거거든요. 배터리 팩에 에너지가 어느 정도 되겠냐 이 말인데, 1만 톤 했을 때 정확하게 6.9를 계산하면 됩니다. 즉 6.9 기가와트. 그 다음에 또 하나 외우셔야 될 게 뭐냐면, 자동차를 이제 저희가 하잖아요. 그래서 1kWh 요 정도의 에너지를 생산할 때 하이니켈 양극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1kWh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배터리를 만들려고 했을 때 양극재가 얼마나 들어가냐면 1.4kg입니다. 요걸 외워두시면 쉽게 이제 71kWh의 배터리 팩 용량을 가진 자동차 안에 양극재가 얼마나 들어가는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거의 약 100kg거든요. 자, 그러면, 자, 아까 제가 뭐랬어요? 1톤에 6,55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럼 100kg에 얼마 들어가겠습니까? 예, 655만 원.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당 배터리 업체, 그러니까 양극재 업체에서 만약에 자동차 회사에 직납을 한다고 그러면 655만 원, 100kg를 655만 원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 음극재, 그게 한 50kg 들어간다 그러거든요. 대주전자재료에. 그리고 뭐 도전자가 20kg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 기타 등등 다 해서 아마 배터리 제작 방식이 다르겠지만 이게 아마 뭐 1200에서 1500 정도 이게 배터리 원가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요? 71kW 기준으로. 아까 이제 샌디 몰로의 방식을 이어받아서 모델 Y 테슬라에서 하는 게 1000만 원이다 그러는데, 아마 테슬라를 제외하고 양산차 업체에서 하는 배터리는 1200에서 1500이 배터리 업체로부터 받아오는 최종 가격이 아닌가. 거기에다가 이제 공장을 뭐 올렸을 때 하는 감가상각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마케팅비를 얹어가지고 계산이 되겠죠. 만약에 이제 배터리 팩이 손상이 됐다, 갈아달라 하면은 뭐 최소 2천만 원 이렇게 들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이거 1200만 원, 1500만 원 받는 게 아니고 그거를 마케팅하고 수리하고 뭐 여러 가지 비용을 다 얹어가지고 교체비로 그렇게 산정을 하는 거고요. 그것은 이제 자동차 회사의 내부 사정이고, 자동차 회사에 갖다 주는 배터리 업체의 최종 밸류, 최종 부가가치 합은 1200에서 1500만 원, 이게 통상적일 거고, 아까 테슬라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한 1000만 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80조냐 114조냐 왔다 갔다 한 거는 요거냐 아까 1000만 원이냐 요 왔다 갔다 한 거에 다름 아니거든요.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만 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모델 Y급의 자동차를 몇만 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계산해 보면 대략 900만 대거든요. 912만 대인데 좀 줄여서 900만 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에코 프로뱀 같은 경우에 70만 톤의 양극재를 생산한다. 그러니까 630만 대를 내가 담당한다. 뭘 어떻게 함으로써요? 70만 톤 양극재를 생산함으로써. 그러니까 70만 톤이 어마어마한 양이죠. 자동차 회사의 연간 생산량입니다. 한 자동차 회사를 먹여 살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 가소 추종 문제를 한번 다뤄보자고요. 정말 제대로 계산을 하면 시장이 열리냐 한번 보자고요. 저번에 미국 시장이요 1000만 대라고 제가 가정했죠. 유럽이 500만 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하고 호주, 중남미 뭐 기타 등등 해서 900만 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다가 투 차이나 중국에 수출하는 테슬라의 기본 물량하고요, 현대나 뭐 도요타가 추출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 400만 대라고 했을 때 투 차이나 이게 400만 대라고 해보자고요. 미국은 아무래도 대륙도 크고 구매력이 있으니까 여기에 80kWh 이 물량을 가진 차량을 사용하지 않겠나 가정을 세워보고요. 유럽은 아무래도 소비 패턴이 합리적이니까 대략 65kWh 좀 작은 전기차를 선호하지 않겠나. 아시아는 어떨까요? 아시아는 한국하고 일본이 구매력이 크더라도 동남아가 굉장히 구매력이 작고 또 실용적고 작은 차를 선호할 거니까 대략 60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차이나 지금 사실 중국은 지금 사용하는 차량이 30kWh에서 40kWh의 작은 차량이 주류거든요. 그래도 소비가 늘어나고 2030년쯤 되면 국민 소득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대략 요거를 50kWh로 이렇게 나눠보자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요. 미국은 16%, 17%가 픽업 트럭으로 되어 있는 특이한 자동차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가 추진하고 있는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가 아직 4680 배터리의 완성이 나오지 않아서 출시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2030년에는 사이버 트럭을 비롯해서 포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차 픽업 트럭 이런 것들이 출시가 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근데 미국 정부에서 트럭이나 이 대형 차량의 전기차의 전환을 2035년까지 연기할 정도로 이게 만만치 않은 전환이란 말이에요. 2030년에는 한 10%만 그렇게 된다고 제가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게 900만 대고 900만 대가 80kWh이고 100만 대가 200kWh라고 가정을 합시다. 지금 엔트리 모델이요. 사이버 트랙에 100kWh인데 이제 포드 같은 경우가 좀 대형화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변수를 넣어서 200kWh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요걸 먼저 곱하면 100만이 기가잖아요. 200기가 와트시. 요걸 다 더하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총량이 나오는 겁니다. 이걸 다 더하면 1985가 나오는데요. 대략 2000으로 계산을 하자고요. 2000기가와트로. 이제 이 2000기가와트가 저번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다 먹는 시장이 아니라고. 그래서 SNE 리서치 같은 경우는 엑스 차이나 중국을 제외한 비중국 시장에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시장 점유율이 작년 9월 기준으로 57%라고 했잖아요. 올해 1, 2월 기준으로 하니까 더 떨어지긴 했는데 계절성이 있는 거니까 대략 57%라고 하고요. 이 비중이 2030년에 가서 줄어들 건지 늘어날 건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배터리에 올인하고 있는 많은 분들은 57%가 80%까지 갈 거다, 뭐 90%까지 갈 거다 주장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세계 시장에서 인산철 배터리 확산 속도를 보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뭐 많은 분들이 비난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57%가 유지된다고 합시다. 그대로 2000기가와트를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1140기가와트시가 저희 양극재 회사들이 잡아먹을 수 있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1140기가와트시는 만약 이거를 우리가 자랑하는 3원계 양극재 방식으로 생산을 한다고 했을 때 대략 얼마 정도의 양극재가 생산될 거냐, 그게 오늘의 핵심이겠죠. 그럼 뭐를 곱해야 되냐면 6.9분의 1을 곱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알아낸 비율이거든요. 곱하면은 바로 이제 필요한 양극재 수가 나옵니다. 165만 톤이 나와요. 저희가 그때 175만 톤이라 했는데 오히려 더 줄어들었죠. 165만 톤에 톤당 가격 6,550원을 곱하면요 108조가 나옵니다. 108조. 좀 놀라지 않으셨어요? 저번에는 114조였는데 오히려 더 줄어들었어요. 미국이 가중치를 두고 유럽과 아시아의 합리적인 소비를 전제로 해서 지역별로 섹터별로 나눠서 이게 차량무대로 계산을 했는데 더 줄어들었어요. 108조 시장을 가지고 우리나라 5대 양극재 회사들이 각축을 벌여야 되거든요. LG화학, LNF,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가 108조를 가지고 나눠 싸워야 되는데 엊그제 발표됐잖아요. 이게 1분기에 에코프로비엠의 매출의 영업이익률이 5%거든요. 거의 5% 곱하면 0.0 곱해보세요. 5조 1600억의 영업이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천조 시장은 결코 아니라는 거.
많은 분들이 이게 뭐 몇천조 시장이 되는 것처럼 흥분하는데 마치 이게 뭐 네덜란드의 튤립 강풍을 보는 듯한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08조 시장을 가지고 싸우는 건데 오히려 저번보다 수치가 줄어들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100조 플러스 알파 시장입니다. 이걸 가지고 5대 업체가 나눠야 되고 그게 뭐 굉장히 영업이익률을 높이 보장하는 하이테크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좀 보시고 다음 장에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번째, 인산철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아까 그 57%. 야, 57%가 왜 말이냐? 90% 차지할 수 있어. 우리의 그 양극재 기술은 무적이야. 인산철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데 진짜 그런지 한번 이렇게 인산철 스토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이 전기차에 올인한 이유가 뭐냐면요. 2000년 중반에 자동차 산업을 키우려고 해봤더니 기술력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엔진 기술도 안 되고요. 엔진이 기술 이관 받아가지고 중국제 엔진을 만들어 봐야 이게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기술 부족을 절감했고 두 번째, 그 당시에 도요타가 하이브리드 기술을 개발해서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시작을 했는데 그 기술조차에도 중국이 넘사벽으로 다가설 수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있는데 2007년에 가기부 장관에 자동차 기술자 출신이 취임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진짜 아우디에서 근무하던 자동차 기술자분이 취임을 하신 바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 기술이 없네. 대신 대충 만들 수 있는 공장은 많더라는 거예요. 인력하고. 그리고 대기오염이 또 심했고 또 히토류는 많이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야, 자동차, 전기차 시작하자. 우리 어차피 기술 제로 베이스인데 처음부터 시작하자. 뭐 어때가 시작한 거고요. 해보려고 하니까 야, 이게 만만치가 않네. 업체를 키워야 되고 기술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보조금을 박았습니다. 2009년부터 2022년까지 무려 37조 원의 보조금을 아낌없이 투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살 때도 보조금을 주고 생산 보조금도 주고 업체에 어떤 명목이든지 다 돈을 들어부었고요. 생태계를 행성하려면 그래도 유명한 외국 회사가 들어와야 되겠네. 테슬라한테도 보조금 주자. 테슬라가요 중국 시장에서 굉장히 날개 돋친 듯 팔린 게 중국 정부의 결단이 없었으면 못 팔렸어요. 작년에 130만 대 팔았는데 65만 대를 상해에서 생산을 하고 60만 대를 중국에서 팔았을 텐데 중국 정부 덕분이었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요. 네 번째, 야, 하려니까 우리가 기술이 너무 부족하네. 배터리가 제일 중요한데 한국의 애들이 다 선점을 했네. 뭘 선점했다고요? 삼원계 배터리요. 삼원계 배터리 기술은 LG화학 때문에 도저히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 다른 방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한 게 인산철 배터리거든요. 근데 인산철 배터리가 처음에는 에너지 밀도가요 140밖에 안 됐어요. 근데 점점 올라와서 지금 200을 넘었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240까지 갔다고 하는 게 누구의 주장이냐면 CATL 주장입니다. 우리 무시하지 마 이렇게 하는데 가장 무시하는 쪽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무시하죠. 다섯 번째가 작년에요. 중국에서 어떻게 했냐면 중국산 전기차 68만 대가 수출이 됐습니다. 저는 인산철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244W에 도달했다는 중국 정부의 말을 믿지는 않거든요. 하도 뻥을 잘 치기 때문에. 근데 요거는 눈에 보이잖아요. 68만 대 수출했다는 거는. 동남아에 필요한 거는 테슬라의 뭐 모델 Y급이 아니고요. 훨씬 낮은 30에서 50kW 시에 굉장히 레인지는 작지만 어쨌든 충전 가능하고 적당히 굴러다닐 수 있는 전기차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충족을 시켜줬다? 중국에서요. 뭘로? 인산철 배터리를 채운 걸로. 이게 이제 중국에서 그동안 전기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벌였던 일이에요. 두 번째 스토리는 뭐냐면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2025년에 여러분 3천만 원짜리 전기차가 나옵니다. 어디에서요? 중국차? 아닙니다. 중국 업체가 아니고요. 폭스바겐. 이게 ID.2라는 자동차인데 이게 놀라지 마십시오. 25,000불인데요. 판매가가 25년에 나와요. 어느 정도의 레인지를 달릴 수 있느냐? 450km요. 450km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완턴에 갈 수 있습니다. 좀 아슬아슬하긴 하지만
이런 차가 나온다고요? 3천만 원에? 중국 차도 아닌데. 이게 폭스바겐이 최근에 신뢰를 쌓은 게 얘네들이 시리즈를 계속해서 생산하는데 약속을 어긴 적이 없거든요. 요거 나온다니까 논란 쪽이 어디냐면 테슬라입니다. 모델 3로 저가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 폭스바겐이 치고 나오니까 부랴부랴 예전에 하겠다고 했던 모델 2 끌고 나왔어요. 이게 이제 3만 불 언더에서 생산이 될 건데 성능이 거의 비슷해요. 여기 또 400km 중반 가거든요. 배터리 용량이요. 이게 이제 ID2를 보니까 버전이 2개예요. 모델 2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가능한 게 보니까 이 모델 2에서 대놓고 LFP 인산철 배터리를 장착을 하겠다 나섰고요. 여기서는 뭐냐면은 폭스바겐에서 각형 배터리를 내놓겠다고 하는데 이 각형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양극재가 뭐냐면 하이 니켈 양극재가 아니고요. 하이 망간 양극재라는 겁니다. 이 하이 망간 양극재가 누구 거냐면 에코프로비엠 거예요. 그런데 하이 니켈보다는 싸고 일종의 인산철 배터리의 대항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하이 망간 양극재고요. 하나는 LFP. 왜 이렇게 하겠어요? 전기차가 안 팔리고 대중화가 안 되는 게 가격 때문이라는 인식 때문이거든요. 사실 테슬라 전기차 비쌉니다. 모델 3만 해도 39,990달러거든요. 비싸잖아요. 5천만 원이 훨씬 넘어가는데 못 탑니다. 근데 그러니까 싼 전기차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나온다는 거죠. 뭘로? 중국산 양극재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또 2등급 양극재를 수입한다는 거잖아요. 굳이 3원계 하이니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아까 57%가 점점 낮아지면 낮아졌지 이게 높아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회사 처음 들어보실 텐데 이게 영어로 읽으면 고시안인데 구컨이라는 게 돼 있더라고요. 고시안, 이제 구컨이란 뜻이죠. 이게 놀랍게도 이 회사는 최대 주주가 누구냐면요. 폭스바겐입니다. 폭스바겐이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고시안이 지금 노리고 있는 거는 100기가와트시는 미국하고 독일하고 베트남에서 생산하겠다라고 해외 진출을 선언한 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만 미국의 IRA 그 액트에 영향받지 않고 미국 진출을 해낼 수 있지 않겠냐. 누구 덕으로요? 폭스바겐 덕으로 해낼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회장이 최근에 니케이하고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이 회장이. 왜 외국 진출하려고 하냐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이 과잉 생산이랍니다. 지금. 중국 정부의 드라이브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장을 짓고 있는데 소화가 안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2, 3년 내로. 자동차 시장이 잘 되니까 떼돈을 벌 줄 알고 거기에 지금 다 몰린 겁니다. 돈이. 그래서 이 회장 말은 살기 위해서 해외 나간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이 물량을 미국이나 베트남에 독일에 팔지 못하면 망한다는 인식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CATL도 거시안도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중저가차 거기에 우리가 공급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재고를 뚫어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가정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인하가 분명히 될 겁니다. 3천만 원에 폭스바겐이 생산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겠어요? 배터리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 보면 아까 그 테슬라에서 1,000만 원 정도가 원가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해 엔지니어들의 이야기가 전혀 허언만은 아닌 거예요. 결론은 뭐냐? 57% 우리나라 업체가 이 중국 외 시장에서 이 점유율을 팍팍 치고 나가지 못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 한국 회사를 밀어주기로 돼 있고 IRA 법의 취지가 중국 업체를 거의 몰살시키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이다. 그 다음 픽업 트럭이 많으니까 이 양극재 시장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고급차에 대한 수요가 있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중저가 차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7번째가 양극재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산업의 침투율을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침투율은 뭐냐면 자 전기차가 2035년 가서 거의 모든 차량이 90% 이상이 전기차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죠. 그때 전기차 수량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2억 대에 가 있을 거다 그러는데 수요가 정체되어 있으니까 산업계에서 전기차로 활로를 찾아보고자 빨리 전환을 서두르는 것도 있어요. 2035년에 거의 1억대 초반이라 그러면 플러스 알파라 그러면 2030년에 저희가 뭐라고 했죠? 1편에서 5,600만 대가 지금 전기차로 전환된다고 그랬잖아요.
거의 다 온 거예요. 물론 중국 시장이나 신흥 시장, 인도 시장이 성장하기 때문에 요거를 한 1억 2천만 대로 높여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도 전체 차량이 1억 2천만 대고 전기차가 1억 대로 된다 그러면 이 5,600만 대에서 1억 대는 거의 반환점을 넘은 거란 말이에요. 침투율이 50% 넘어가면요, 산업이 급격히 이 밸류에이션 주는 그 배수가 낮아집니다. 뻔히 보이잖아요, 결승점이. 이게 10억대, 20억대 팔릴 거라면 에코프로비움 같은 양극재사에 배수를 적용할 때 이게 뭐 100배도 줄 수도 있고 그래요, 지금처럼. 그렇지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결승점이 보이기 시작하면 급격히 둔화가 됩니다. 에코프로비움의 전략은요, 제가 보니까 알고 있어요. 시장이 별로 안 크다는 거를. 에코프로비움 연구원이 어떤 한 분이 2030년에 양극재 총 그 수량이 600만 톤, 700만 톤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자체도 그분이 계산을 잘못한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400만 톤 정도면 뭐 떡을 칩니다, 소위. 왜냐하면 이제 중국제는 인산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비움 전략은 뭐냐면 LNF나 LG화학이나 딴 데서 증설을 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치고 나갈 거야. 왜? 경쟁이 치열해질 걸 알기 때문에 먼저 선점해서 시장을 장악하지 않고서는 나중에 이게 이윤율이 급격히 저하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게 일종의 침투율 때문에 일종의 무한 경쟁이 펼쳐질 수도 있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함의는 뭐냐? 지금 보면은 전체 전기차 시장이 제가 3,300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030년에 배터리 시장은 별로 크지 않다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국내 양극재 회사들이 잡아먹을 수 있는 시장 규모가 정확하게 114조, 맥시멈으로 그렇다는 이야기거든요. 앞으로 점유율이 더 떨어진다든가 단가가 떨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상부 구조는 크단 말이에요. 아마 테슬라의 발전 방향은 배터리가 아닌지도 모릅니다. 배터리가 하부 구조를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테슬라가 하고 싶은 것은 애플처럼 구독 경제를 하고 싶은 건지도 몰라요. 어플 같은 거를 차 안에서 다운받아서 예를 들면 자동차 천문대를 꾸민다든지 자동차 안에서 어떤 차박을 할 수 있을 때 천장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고성의 분위기를 낸다든지 무궁무진한 자동차로 그 구독 경제를 테슬라가 노리는 건지도 모릅니다. 자율주행은 이제 더 엄청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요. 내가 자고 있는데 내가 좋아하는 낚시터로 데려다 달라. 뭐 이런 것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어플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질 겁니다. 애플이 여러분 시총이 3,000조입니다. 3,000조. 근데 저희가 지금 꿈꾸고 있는 2차전지 시장이 크지가 않아요. 500조 중반 된단 말이에요. 2030년에. 그리고 2035년에 한 800조 정도 간다는 게 S&E 리서치의 이야기잖아요. 아니 휴대폰 팔아서 하는 게 훨씬 더 시장도 크고 발전성이 높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테슬라의 발전 방향이 만약에 애플향으로 지향된다 그러면 지금이야말로 테슬라를 사야 될 시점이지 이런 그 소재업체 살 시점은 아니거든요. 이게 또 요거 많이 먹겠는데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역발상을 하셔서 이미 반영이 좀 돼 있어요. 많이 가봐야 한 1.5배, 2배 정도 될 거예요. 언제까지요? 3년 기다려서. 근데 그 사이에 어쩌면 자동차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인공지능 플러스 서비스가 아마 강력하게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떤 좁은 시야에서 집착을 하지 마시고 너그럽게 마음을 좀 이렇게 넉넉하게 하시고 투자를 하면 좋은 성과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